진급한다 함은 또 엄청나게 큰 변화고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는 정말로 뭔가 일반계 제대로 시작되는 한 지점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무기하게 열어가면서 이렇게 이 PPT를 띄우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도식적으로 그냥 인사를 하려고 제가 띄운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어머님과 아버님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정말로 광주 도처에 학원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학원이. 근데 체스를 보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 광주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도 아이를 보내시고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 영어의 환경에 이렇게 노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JLS에서 체스를 선택해 주셨던 부모님들께 환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휴가 가실 바다는 아니시고요. 네, 굉장히 잔잔하죠. 햇빛도 그리 뜨거운 것 같지 않고요. 바다의 파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아스팔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배 하나 동동 떠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물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우리 애들, 어른들 인생이 참 빡세죠. 하지만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삶은 사실 저게 잔잔한 바다와 같아요. 뉴스를 봐도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바다에서 좀 많이 오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바다 안에 애들 좀 가둬놓았어요. 지금 학교에 온갖 평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단계들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많이 없애주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잔잔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다가 요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자를 못 붙여서 무례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뉴스로도 얼핏 보는 현실이 사실은 이거예요. 저 바다가 아니죠. 저 바다에 가둬놨다가 갑자기 저 아이들이 이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다가 뭐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없는 채로 저 바다에 그냥 뚝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열심히 한번 가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른들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데려가라고 어떻게 또 애를 써보시기가 좀 죄송하지만 이 바다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목에 데려가실 수 있는 바다도 아니에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에게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와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 바다를 건넜다 와요. 네. 아이들을 태우고 저기 보이지 않는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다 주고 저기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방금 데려다 줬던 애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매년 바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험하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바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는지 저는 매년 알아갑니다. 아이들 내려다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애들이 또 기다려. 선생님 우리는 언제 가요? 막 이러면서. 네, 기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이 항해에 이제 동참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가 뭐냐?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의 영어는 사실 지금까지의 영어의 색깔은 우리 아이가 입만 띄워도 너무 기특하고 듣고 이해하면 너무 예쁘고 이랬던 영어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냉정한 학습이 되겠죠. 목표 지향적인 영어를 추구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목표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미리 살아본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죠. 대한민국 현실 영어라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영어라는 게 참 그래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시작 출발점은 학문이었을 거예요. 영어는 언어였고요. 근데 이게 어느새 학문이 되고 입시가 되면서 사실은 현실과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는 점점 영수도 어찌 보면 괴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괴물 같은 형태로 진화한다고 해서 그 괴물을 피할 수 있느냐? 사실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피하지 못할 거면 맞닥뜨리고 이기는 게 낫습니다.
공부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님도 이거 지금 이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근데 견뎌주셔야 돼요, 이 시간도. 사실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이제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저조차도 없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공부겠죠. 여기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굉장히 오늘 맨날 티조머리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오늘 어머님도 모신다고 하니까 나도 고상하게 이렇게 막 입고 왔다가 세상에 이 옷 입고 왔더니 날파리가 4마리가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마치 굉장히 고상한 척이지만, 교육하는 저로서도 예를 들어서 너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솔직히 그냥 훈장 떼고 다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에 보내고 애들 그렇게 막 고생하고 엄마는 막 안타까워하고 선생님은 막 나쁜 사람이 되고, 이거의 궁극이 뭘까요? 제가 오늘은 옷을 구성하게 입은 관계로 말씀은 안 드리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해외든 국내든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잖아요. 설마 여기가 무슨 뭐 저기 군산 문화회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여기를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사실은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꺼내지는 못해요. 선생님도 엄마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궁극에는 이것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내서 타이틀을 단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뭘 하고 싶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발판이 되고 날개가 되어주고 싶은, 그렇게 달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이것이 바라본 게 뭐냐면, 자, 나는 지금부터 텔레비전을 봤더니 전지현이 나와요. 저는 전지현 나올 때마다 같은 전시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 전지현이 나와. 난 전지현이 돼야겠어. 나의 목표는 전지현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나를 전지현이 되도록 허락해줄까요? 저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학과 입시와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야 되는 현실은요, 나의 선택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맞물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고요. 결국 이것이, 죄송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험과 점수로 이것이 합격증이 돼야 되고요. 이게 데이터로 누적돼서 증명돼야 돼요. 그들에게 실력 향상으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서 거의 그 지역 탑을 먹을 정도로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누적 점수 훌륭하고, 근데 수능 당일날 인장이 터졌네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가긴 했지만, 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오랜 훈련을 하고 나서 일회성의 증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선수 보셨죠? 그 선수가 경기에서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힘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마음에서 하고 끊어졌으면 저기요, 저 못 뜁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그 선수가 깨금질을 하면서 계속 뛰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너무나 절실하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온한 판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점수와 데이터와 시험으로 그것들을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대상에게 어필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만남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부터 이것이 시작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큰 글씨로 다시 한번 압박을 드리네요. 시험과 점수와 데이터의 시작이 됩니다. 중등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등은 그냥 새로운 시작이에요. 점수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으고 재산을 이제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만나는 이 현실이 뭐냐? 네. 아유, PPT를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불길하게 뚝 떨어지게 써야 돼요. 내신이죠. 학교 내신. 어머님들 학교 내신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고, 아버님들도, 야, 아버님들도 저기 그 전용 멘트 있어요. 야, 너 이걸 100점 먹어가지고 공부 때려쳐. 나중에 기술이나 배워.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만만하게 보시는 거는 사실은 내신 외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학교 내신은 만만하게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죠. 첫 번째, 지필평가는 말 그대로 한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이에 아이들이 써서 내야 되는 평가예요. 고정되어 있는 평가고요. 고정되어 있는 답안이고요. 그래서 점수로 나오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필평가의 대부분은 지식을 논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계적인 정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를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 접하고 학교에 전화를 하거든요. 문제 오류가 있다고. 절대 바꿔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이미 합의한 답안이 있거든요.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안을 써내야 돼요. 그래서 100점이 만만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과 학교 취향에 맞는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술형. 내신에 보면 또 하나의 국면이 있죠.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수행평가에 유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유리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글씨. 선생님들이 이거를 컴퓨터로 처음에는 것들지만 써서 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글씨라든가 노트.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용물이 같다 하더라도 그 형식을 선생님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직관적인 판단으로 얼마나 정돈이 돼 있느냐에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내용물이 같아도요, 보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이 의도하는 심지어 노트 필기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남자애들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네. 내신은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뭐냐면 지식을 논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대로 원하는 답안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네. 사실은 고등도 내신이 있죠. 고등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 대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관내에 수능 점수가 안 돼서 수시에 통과하고도 수능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진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수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증명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린 나이보다 사실은 훈련을 시키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비탄스러운 거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외부 학원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제가 이제 중3 이제 단단이다 보니까 한 11월 이때쯤에 외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3학년 아이들이. 그러면 뭐 당연히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상담도 하고 그동안 공부 어떻게 물어보고 저희는 중학교 2학년 12월부터 모의고사 시험을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3학년 11월에 들어온 애한테 너 모의고사 등급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거 고등학생들 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도대체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도대체 이놈의 학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죠 지금? 애들을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학원에서 엄마하고 애들 눈을 가려놓고 그래 중3이니까 중3 거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학원이 학교입니까? 학원은 학교보다 앞서 나가야죠. 모의고사 지금부터 노출시켜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배워야 되는지 눈치라도 채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단계별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할 거 너무 많은데 할 거 너무 많죠.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저거 뭘까요, 언니? 제가 사실 이게 저희 채스 팀장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얻은 자료예요. 왼쪽에 있는 거, 뭐 벌써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여유로워지시죠? 시간만 있고 약간의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뭐 자몽에이드 한 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저게 뭐죠, 어머님들? 네, 물통 거꾸로 해놨네요. 네, 물통이 갑자기 이게 이 정도의 음료수면은 그 다음에는 약간 비트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용량이 커졌죠. 그리고 고등부가 더 커지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초등과학 중등으로 넘어가는 간격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백날천날 얘기해봤자 어머님 아버님들 만약에 첫아이인 경우 6학년이 우리 아이들이 첫아이인 경우는 그래 뭐 힘은 들겠지 하지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요. 자, 초등은
단순합니다. 영어 수학 정도가 지금 보내시는 학원들 영어 수학이지 막 태권도를 메인으로 보내시고 뭐 피아노를 메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수학이 이 정도니까 태권도, 논술, 웅변 뭐 5만 가지 거 다 하게 되죠. 하지만 중학교면 싹 정리가 됩니다. 왜죠? 세상에 이렇게 많아지죠. 영수는 변함없어요. 주요 과목인 것은. 하지만 이제 국어가 얹히게 되고요. 뭐 그 밖에 암기 과목에 사회과학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기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국영수사과는 너무 작은데 기가가 30점이 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수행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수행평가는 뭐다?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는?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매뉴얼에 있는 이 업무도 해야 되지만 부장님, 사장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자, 도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잡힙니다. 고등으로 가볼까요? 뭐가 보이세요? 수학이죠. 수학은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많죠. 언제나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영어가 주요 과목이긴 합니다만 수학의 비중이 훨씬 커져야 해요. 영어 선생님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어머님들께 구성으로 보여드린 거고, 자,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겁먹으셨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원래 저희가 저 물통 사이즈에 맞게 학습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수학 하나만으로도 물통이 넘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영어 수학에 몰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 몰입하고 그 나머지를 운영을 하는 건데,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하죠? 현실은 이겁니다. 영어가 고등부에서 있기는 하지만 비율과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영어는 아래로 다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몇 년이 날라갔죠, 어머니? 영어로만 봤을 때. 여기서 경품 하나 나옵니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영어는 그러니까 몇 년을 잃은 걸까요, 우리한테? 지금 봤던 것에서 몇 년을 잃어버린 걸까요? 자, 어머님에게 상품 전달.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좀 좋은 상품 주세요. 우리 단어 교환 거. 단어 짱 교환 거. 어머님 뭐라고 하셨냐면 2년을 잃는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등학교 3년인데 왜 2년이라고 할까요, 어머님? 왜 2년일까요? 고3은 공부하는 애가 아니에요. 원서 쓰는 애죠. 2년은 없어요, 여러분들. 2년이 없는 거고요. 영어는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영어는 거의 비중이 유지관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학습의 도야는 이쪽으로 다 내려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분 혹시 뭐 없나요? 초등에서 지금 영어의 비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되게 슬픈 얘기지만요, 대치동에서 애들 들들들들 먹는 학원들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모의고사를 시켜요. 실제로. 근데 저는 사실 별로 그걸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들이 특히 언어라 함은 한국말, 우리말이 영어로 가면서도 같이 습득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방해 요소가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는 적절한 시기가 죄송한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어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렇다 하면 지금 시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자, 그러면 남은 6개월 됐고 중등 이 3년 동안 고등에 대한 어떤 분량 확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가능하니까 이 자리를 마련했겠죠. 제가 중3 저는 제 모든 수업이 다 중3이에요. 근데 담임도 다 중3이고요. 실제로 상위반 위주의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이 6월이죠. 6월인데도 상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2, 고1, 1등급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요. 12월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이상의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저희가 미쳤다고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하지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님들. 영어가 이 기간에 있어서는 물론 수학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미리 해놓고 고등부에 가서는 수학에 좀 더 몰입하면서 영어는 말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유지 관리해야 돼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과목이 돼야 돼요. 실제로 수학에만 몰입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가 안 돼서 영어도 수학만큼 공부해야 되는 현실을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수학이 막 1등급이 나오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영어가 딱 발목을 붙잡아요. 3등급.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중등 과정에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영어는 죄송합니다. 자꾸 재촉해서 빨리 제대로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들어가서 무슨 뭐 학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일관적으로 내놓는 의견이 있어요. 영수는 고3 과정까지 웬만하면 중3에서 끝내라. 특히 영어. 이 얘기 하거든요. 과장된말이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서 나와보면 저희 고등부에도 공부할 때 우리 고등부에도 올려보낼 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할 시간 수학만큼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아이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지? 혼란스러우시죠? 자, 단계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이죠? 초등시기. 언어로서의 영어의 기본을 완성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그렇고 어머님들 무슨 얘기 하실 때 머릿속으로 내가 이 단어를 선별해서 동의어가 이거지. 주어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맞다. 동사는 이걸 쓰고 이런 생각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입이 뇌예요. 언어는.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기계적으로 학문적인 영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모의고 사는 거 좀 별로 원치 않는다고. 왜냐하면 언어로서 아이들이 가까워져야 돼요. 말도 못도 아닌 거라도 해야 돼요. 우리 타잔이 영화 타잔에서 타잔이 말 배울 때 보이시죠? 제인 나 좋아해? 타잔 너 좋아해? 그게 온전한 말은 아니지만 의미 전달이 되고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하나 문제가 없잖아요. 체스나 초등에서는 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언어가 지긋지긋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죠. 훈련 단계, 실전 단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배웠던 그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버무리기 시작해요. 내신 관리해야 되죠. 학교의 기준에 맞춰야 되죠. 현실적인 실력이 뭘까요? 학교 내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광주 중에 오해도 많아요. 그게 전교권인데요. 아이가 전교권이래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선행이 아래에서 맨 아래나 아래에서 윗단계로 배정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애나 어른이나 사람이잖아요. 현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전교 한 10권, 12권 안에 들고 하나는 내가 선행에서는 학원에서 아랫반이야. 그러면 뭘 믿고 싶을까요? 솔직히. 내가 전교권이라는 걸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적인 실력이 무엇인가를. 수능 1등급 완성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에서 1차 합격하고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못 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다 준비해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부정적인 것처럼 속담에는 나오지만 이놈의 세상의 현실은 두 마리 토끼를 실제로 잡아야 한다는 거 불편해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등에 갈까요? 중요하죠. 고등 내신 관리요. 왜 중요한가요? 수시가 줄지 않는 이상은 내신은 신경을 써야 돼요. 고등 내신은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요. 나오는 건 수능형으로 나와요. 중학교하고 달라요. 뭐 투부정사의 용법은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는데 정말로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지문 2줄, 3줄짜리를 그대로 쓰라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2급의 포괄적인 내용을 본문 안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로 17자 이내로 쓰시오 막 이래요. 수능이 나요. 차라리. 그건 서술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모든 걸 다 내신에는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제가 참고로 저도 고등부를 한 선생님으로 말하는데 중등에서는 내신이 학교 교과서 2과 3과에 프린트가 있으면 큰일 났다 이렇죠. 고등 내신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3과 4과에 모의고사 지문이 적은 학교는 26개, 많은 학교는 48개까지 나와요. 학교에서 다 해주는
치느냐? 아니요. 샘플만 딱딱 찍어주고 니네 열심히 공부해. 그럼 끝나요. 기본 실력 없으면 내신도 못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실력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끝낸다고요? 중학교 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공부를 해요. 실제로 저희 중등에서 정말 VA, VM 정도로 상위권인 아이들은요, 고등부에 올라가는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왜요? 걔네들은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온갖 학교 상위권을 다 선점해요. 상위권을 선점하는 아이들이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저희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다 상위권이거든요. 지금 모든 학교에. 발버둥을 치면서 공부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하겠죠. 고등 시기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초등 시기, 중등 시기, 고등 시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갈 길이에요. 어떡하죠? 뭘 어떡합니까? 저희가 같이 해야죠. 제가 약간 추억을 좀 살려드리고 조금 어머니들의 어떤 긴장도를 좀 더해드리기 위해서 수능에서 좀 쉬운 질문 하나 데리고 왔어요. 지금 표정이 막 신경질나 이런 표정. 자세히 푸시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느낌만 보세요. 이게 그냥 좀 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신유형이에요. 의미하는 바를 막 찾아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유형이 없었어요. 요즘 갑자기 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 좀 들어오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막 소사이어티 들어오시는 분 있을 테고 막 이그노런스 혹시 무슨 뜻인지 자, 이그노런스라는 답 아시는 분에게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이그노런스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서로 이거 없었던 일로. 네, 무지함 또는 무식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영어 보지 마세요. 우리 서로 밥도 안 먹는데 짜증나잖아요. 자, 한글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가시나요? 제가 또 머리 아플까봐 빨간 줄 위주로 좀 보세요. 답답하시죠? 네, 쉬운 질문인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점짜리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궁극의 현실이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할만해. 아니요. 자,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70분에 45문항을 봅니다. 45문항에 17문항이 듣기평가예요. 그게 약 23분이에요. 45에서 23을 빼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45분에서 얼마라고요? 아니 45분에 70분에서 45분인데 70분에서 23분을 빼면 얼마일까요? 네, 45분. 45분 안에 28분 안에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얘는 쉬운 아이들이에요. 3점짜리는 이게 보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막 집에 돈 막 모두 생각나고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애들을 45분 안에 28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애들이 꼭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뒤에 장문 독해가 배점이 굉장히 많고 사실 난이도도 앞에 있는 애들보다 쉽거든요. 근데 그게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예 못 풀거나 시간이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서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푸는 방법도 알려주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이 이겁니다. 아버님들은 조금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버님들도 뭐 이렇게 회사에 보면 막 저희 동생 보니까 막 승진 시험 보고 난리 나던데 영어 시험 보고. 근데 아이들이 이런 지문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시면 한글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스토리북에 나오나요, 어머님들? 가설 막 노벨상 막 과학 무지 난리 났어요. 아이들이 이런 용어를 한국말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 이거를 영어로 풀어내고 독해를 한다는 것은 읽고 해석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점점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현실적인 얘기들은 자꾸 그래서 죄송해요. 원래 그러려고 우리 만난 거예요. 저희도 에어컨을 빵빵 틀었어요. 열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반 정원이 30명 기준이라고 봤을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요 정말 극악한 상황이면
20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각 학교가 분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30명 기준일 때 현재 수능의 2019년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상위 10개 대학이라고 하면 진짜 인서울에 누가 얘기하면 알만한 4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전국에 4만 1,000명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로 뭐 성황리에 정용하고 그 막판에 막방이 아주 그냥 용두성을 끝나서 저도 굉장히 실망했는데, 스카이캐슬 보면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요. 서영고. 불편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11,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1,000명이 3개 대학에. 서울대. 네. 어머님들 아버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그 집안에 막 그 서영고 출신들 되게 많고 그런 집안 있으면 너도 서울대 의대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때 서울대하고 지금 서울대는 또 달라요. 자, 반에서 0.2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반에서 1등을 해도 안 되고 전교 1등을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몇 명이죠? 서울대 가는 어린이들이 3,200명이죠. 3,200명. 자, 41,000, 11,000, 3,200. 전체 응시자가 52만 8,064명이었어요. 아까의 퍼센티지 다시 보시겠어요? 52만. 이게 아이들한테 야, 인서울은 해야지. 야, 스카이는 가야지. 어머, 너는 반에서 1등 와서 서울대도 못 간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세요? 52만인데요. 너 어머님들도 못하는 거 애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전체 응시자 52만 8,064명에서 자, 우리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1등급. 절대평가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절대평가 1등급이 뭘까요? 노트 세트 나갑니다. 손 들으셔야 돼요. 네, 어머님. 90 이상 노트 전달해 주시죠. 손 드셔요, 우리. 네. 저희 아이들 노트 사는 거 항상 아까워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5.3이라는 것은 90점 이상이 5.3이었어요. 혹시 상대평가, 여기도 노트 세트 하나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상대평가일 때 1등급은 말 그대로 상대평가라, 절대평가는 그냥 시험이 어렵건 말건 뭐 몇 명이건 말건 간에 90점에서 100점까지라고 가둬놓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는 비교하는 거죠. 얘는 몇 점 받았을까? 거기에 비해서 너는 몇 점이야? 상대평가의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손 번쩍. 아, 동시에 얘기하셨는데 어디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저쪽 빨랐다고 저기 판정단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판정단에 따라야죠. 네, 4%죠. 4%. 노트 세트 정답합니다. 네. 4%라 함은 이런 거예요.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럼 4%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8점에서 100점까지만 4%, 심한 경우는 99점에서 100점까지가 4%예요.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애들이 막 보다가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데가, 얼굴이 죽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87점부터 100점까지가 4%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몇 프로였다고요? 1등급이 4%예요. 근데 지금 절대 비율 좀 보시겠어요? 처음에 절대 등급으로 가겠댔을 때 막 환호성이 나서 와우! 10점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래, 행복하라, 국민들 행복해라. 그러고서 첫 시행했던 절대평가에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10%였어요. 와우! 우리 생각이 맞았어. 10점만 가요, 얘들아. 하지만 나라에서 그랬죠. 행복했어? 행복했다니 다행이야.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고 가는 게 이거예요. 자, 4%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여기서 나라에서 조금 더 마음을 먹어주시면 4% 안짝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아까 보신 질문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7,942명. 네. 27,942명이에요.
2만 명 중에서요. 50명은 1등급 아니요. 1등급을 10점만 까인다고 생각하실 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팅커벨이 날아다니고 큰일 났네요. 네. 10점만 까인다고 생각하실 때 현실에서 우리 멀어진 지 오래잖아요. 1점이 10번 까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10점의 진실은 이겁니다. 듣기 평가에서 3점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3점 한번 까이고 독해에서 빈칸 추론 3점짜리 2개 까이면 저 몇 점이죠? 9점. 거기서 가볍게 아까 같은 2점짜리 무지, 노벨상, 과학 이런 거에서 2점 받으면 몇 점이죠? 1등급 아니요. 개수가 몇 개죠? 4개인데 1등급은 끝난 거예요. 아이들한테 10점만 까이면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45문제 중에서 4개밖에 안 틀렸는데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개수를 생각하세요. 3개 아니면 4개예요. 영어 1등급은 대학 진학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라에서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아까 퍼센티지 보셨겠지만은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유력 대학에는 사실은 명함을 내밀기가 힘들어요. 2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절대평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다가 대학이 염증을 느끼게 되면 대학은 목표가 국가하고 달라요. 국가는 교육의 평등함 뭐 이런 것을 내세우면 대학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능한 인재 확보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서 수준을 2등급, 1등급에서도 나누겠다고 나설 수 있어요. 중요하죠. 1등급이 안전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해도 점수를 잘 따르면은 그 정책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 유력대학의 진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3년까지 이 중학교 3까지 준비 바짝 하겠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에이스 프로그램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보이시나요? 저 위에 타이틀, 우리 고속도로에 저기 있는 타이틀을 제가 저기 갖고 왔어요. 정상 학원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저희가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인원이 막 1000명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학교도 요즘은 1000명짜리 학교 나오잖아요. 저희가 왜 학교라고 하냐면 인원수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일본 같은 데는 입시의 전통이 대한민국보다 그쵸? 길잖아요. 와세다 대학 이런 데를 보면 와세다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와세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항상 비율을 봤을 때 와세다 대학에 진학하는 입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와세다 유치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뭐 와세다는 아니고 와세니까 와세다는 아니고 와세다는 아니지만 정상 학교입니다. 체스가 있고요. 체스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담당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의 뭘까요? 언어로서의 기본습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에이스는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예요. 에이스는 이렇게 편제가 되고 이제부터 실전 영어, 현실 영어의 훈련이 들어가고요. 저희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에는 중3이 없어요. 중3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V그룹 아니면 예비고반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 V그룹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3년의 결과를 산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중학교 3학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들 많으실 거예요. 맨날 그놈의 모의고사 가지고 달달달달 하잖아요. 아이들 중학교 2학년 12월부터요. 이게 매달의 성적이에요. 얘네들한테 성적표고요. 저희 아이들 그래서 저 결과에 산출하는 게 아이들도 어느새 이게 싹 들어와서 어떻냐면 저희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아이들 모의고사 보고 올라가잖아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애도 올려버리면서 시험지랑 이런 것들 주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철딱선이 없는 애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야, 신난다, 끝났다, 집에 가자. 아니에요.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실에서는 무조건 퇴실하게 하니까 나가가지고 요 앞에 학원 앞에 있죠. 학원 앞에 그 인도 있는 데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채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도대체 몇 점이야? 이거 잠깐 그 문제 답이 뭐야?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하고 제가 감독하고 올라오잖아요.
30분 이내로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저 어떡하죠?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결과의 산출이 시작이 됐다는 거를.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일어나면 흔치 않죠. 고등부가 지금 150명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의 상위권 아이들이 알아서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저희 아이들의 상위권들이 학교 진학해서 거기 상위권을 다 잡아먹었어요. H그룹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150명 있고요. 고1에서 고3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누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의 단계를 설명을 지금 드리면서 사실은 조금 이거를 정말 오늘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것에 어떻게 보면 핵이에요. 이게 저희가 커리큘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노열이 돼 있는데 에이스에 있는 것들이 요 파트가 이제 저희의 이제 세 가지 에이스 파트거든요. 요 밑에 파트도 보이시죠? 이것은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스카이캐슬 여성들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저희 학원의 피라미드가 아니라요. 현재 그래요. 광주라고 할게요.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주 안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루드멘터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단계가 있죠. 저희가 이 아이들은 안 받습니다. PT에서 걸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현실적으로 2단계의 아이들이 요 3단계까지만 저희를 아이들을 받는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전체 아이들의 상위 3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상위 죄송해요. 저희가 선별한 상위 30%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희가 못 받아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지금 빨간색, 저 남색, 노란색 받는 우리 정규 편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체스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출을 받고 사실 이 노출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인사드린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것을 어쨌거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이 빡센데를 보내시고 아버님들은 경제적으로 또 서포팅을 하시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거에 어쨌거나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이 세 단계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단계의 아이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단계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예 못 받아요. 근데 인터미디어트는 살짝 조금 예외가 있어요. 뭐냐? 이 저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학습적인 기본 소양이나 여러 가지가 나쁘지 않은데 말 그대로 기회를 늦게 만나거나 못 만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역시 저희가 PT로 선별을 합니다. 전문가니까 알아봐요. 그 정도는.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의 확률 정도는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본원에 없는 레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관리하고 얼른 올려버리죠. 저 노란 단계 브릿지 단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해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제가 특히 저학년, 저희 에이스도 그렇고 체스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특히 전체 레벨에서 우리 아이가 아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 큰일 났다. 내 새끼가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들어오는 아이들, 존재하는 아이들의 30%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래 레벨이 있다고 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아래 레벨은 여기인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학원에서의 아래 레벨이 큰일 난 레벨이 아니에요. 이미 안전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조바심 내시거나 아이들을 너무 몰아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쭉 발전할 수 있는 기간과 기회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이죠. 제가 피라미드를 괜히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저희 에이스는 단계가 브릿지 챌린지 그룹이 있고요. BC 라인이죠.
브릿지 그룹이 있고요. B 라인. 그 다음에 A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레이스 MA 그룹이 있어요. 자, 보기 좀 해줄게요. 자, 지금 이제 자녀들의 레벨을 보시면, 아, 그럼 우리가 이제 프리스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속상하신가요, 혹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뭐라고요? 30%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3명이 그런 아이가 있어요. 시작을 들어올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어요. 화목, 월수금에 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 아이들이 시작 레벨을 위해서는 이게 끝 레벨이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뭔가요? 아, 그 엄마가 아, 큰일 났다. 내 새끼가 비제로 쉬라니. 끝났어.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겠죠. 꾸준히 자기 할 바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선하게 평가해서 발전을 거듭해서 한 거겠죠. 어머님들 여기서 제가 조금, 아버님들은 더 모르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안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급과 월반. 진급이란 어머님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어머, 우리 이번에도 윗반으로 진급 안 됐어요? 아니요, 어머니 틀린 말이에요. 진급이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어느 그 기간을 잘 이수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고 그 기간을 잘 이수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되죠. 이걸 진급이라고 해요. 진급이 스테이인가요? 중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된 걸 어떻게 스테이라고 하나요? 진급이에요. 자기 레벨에 맞게 쭉 커간 거예요. 월반은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인데 한번 도전시켜봐. 너 1학년 2학기 듣지만 2학년 1학기 들어.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선생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도박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요? 엄마들은 내 새끼가 2학기 안 듣고 1학기 갔어. 우리 애가 그렇잖아. 이러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선생님들은 봤을 때 얘 이번 2학기 못 들었는데 이거 문제가 생길 텐데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거든요. 월반이 그거예요. 진급을 한다는 건 이 평행선으로 쭉 가주는 거예요. 이 평행선으로. 이것도 발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급을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가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진급과 이렇게 가는 월반과 얘 이거 진급한 게 오히려 얘는 독이 되겠다. 한 번 더 듣게 하자. 이렇게 하는 내려오는 강등이나 스테이가 있어요. 이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반적인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를 너무 훈장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월반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도 저희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봐요. 가려질 뿐이죠. 왜? 그런 어머님들 말씀 안 하시거든요. 실패한 어머님들은. 진급이 뭔지 월반이 뭔지 오늘부터는 용어 사용을 검사하겠습니다. 상담 들으면서 검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이거죠. 체스는 레벨이 24개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에이스, 프리에이스부터는 몇 단계죠? 총? B, C 라인 있고 B 라인 있고 하이브리지 단계인 HB가 있고요. PA가 있고요. 프리에이스죠. 에이스가 있고 마스터 레이스가 있어요. 총 몇 개죠? 24개가 6개로 구성을 다시 짜는 거예요. 진급 시험을 볼 때 그러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체스의 단계와 레벨을 존중을 해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 의견보다는 체스 선생님들이 보시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해서 수렴하고 인정을 하되 또 중요한 건 얘들이 앞으로 배울 에이스의 관점으로의 레벨도 저희는 중요해요. 이 2가지가 평가의 기준이 돼서 24개의 레벨이 6개로 구성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변화가 생기는 아이들이 충분히 나타날 겁니다.
중간고사 일정,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께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지금 집중도가 높아요. 막 이러면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자, 에이스는 그럼 앞으로 학습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활용은 디스커션, 디베이트, 토론과 이제 대화적 그러고 라이팅, 영어로 쓰는 거,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이 뭘까요?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뭐냐면 보면은 이 맥락을 느끼시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정리하고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난이도에 따라서 레벨이 낮은 반도 짧게라도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듣고 토론하고 쓰고 남들 앞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활용의 맥락이고 어머님들 체스에서 에이스 올라오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세요? 체스에서는 100% 영어 하면서 다 영어로 하고 막 이랬는데 에이스 올라가면 맨날 쓰고 읽고 숙제하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막 입시를 해야 되고 그거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활용이 그 맥락을 이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요. 그래서 활용이 체스 어머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래 분위기 세신 한번 해보자. 나는 저 거친 바다 조금 이따 보고 싶어. 분위기 세신하자. 자 다른 한번 가볼까? 하면 가장 많이 손해보신 건 활용이세요. 그동안 애들 영어로 이렇게 했던 훈련들이 다른 학원 가면은 그거를 써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성과만 하겠죠. 활용이 체스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받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언어에서의 영어의 명맥을 이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과죠,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죠. 현실 영어는 이제부터 성과가 담당합니다. 딱 두 개였죠. 내신, 수능. 이렇게 두 개. 시험 결과의 산출은 성과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좌총용 500푼 거예요. 아이들이 옆에 용 하나 끼고 호랑이 한 마리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른쪽을 보면은 호랑이, 왼쪽을 보면 용이 한 마리. 이렇게 끼고 갈 겁니다, 저희가. 자, 활용 볼까요? 네, 다른 학원 가면 100%를 손해보신다는 바로 이 부분이죠. 저희 활용은 최소한 마찬가지로 한국어 쓰지 않아요. 절대 한국어에 100% 영어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업을. 제가 사실은 성과 선생님들도 불구하고 저희 활용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뭐 제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저희 학원을 얘기할 때 솔직히 성과보다도 저는 활용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재를 잠깐 보시겠어요? 미국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한 영어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샘플 하나 보시면 뭐 유럽 앤 러시아 이렇게 나오면 이 안에 무슨 들춰보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하지 않으세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학문으로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닥터 수스 같은 그런 어떤 무슨 이렇게 막 스토리북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아이들이 영어로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국 영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통합 지식에 이제 장이 열립니다. 영어로. 어떤 것들 이제 토픽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숨이 막히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나운서가 뚝 떨어졌네요. 자, 도덕의 부패, 인공지능, 인권, 유전자 공학.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생각할 때 저거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하시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진행이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재작년에 저희 성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활용팀에서 데모 수업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토론 수업을. 선생님들 막 긴장 바짝 해가지고 이럴 때 수동태를 써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 수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 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들어가서 만났던 화제가 이거였어요. 유전자 공학.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국 문화 뭐 이런 걸 했던 그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교수님이어가지고 해주시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막 영어로 토론하고 써서 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았던 것과 너무 비슷한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전정목도 나오고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샘플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많은 게 저거였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저런 뭐 인권 문제가 물려가지고 저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으니까 저거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머니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우리 진짜 이런 수업하는 거 잘하는 되는데 대학교 1학년들이 하는 수업을 이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저희 활용 수업이 일반 어학원처럼 너 남자친구 있어? 오늘 날씨 어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레벨별로 난이도를 낮춰서라도 언급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을 활용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통합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활용과 성과가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사실은 지향점은 똑같아요. 가는 방향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로 학문을 탄탄하게 쌓아주는 것이거든요.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성과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하는 독해 지문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토픽이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문예부흥운동. 중세가 끝나고 문예부흥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과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문제로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활용이 되면 활용 예제도 뭐가 있냐면 어디서 많이 본 분들 나타나시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얼굴만 아시는 분들 다비드님 나오셨고요.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 시간에 저희가 다뤄요. 문화예술을 하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성과 시간에 하는 독해 중에 또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죠? 프레데터와 프레이의 관계. 프레데터 영화 제목 아니고요. 포식자, 잡아먹는 놈, 프레이, 잡아먹히는 놈. 먹이사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또 활용 시간에도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잡아먹는 놈, 잘 보이지도 않는 잡아먹히는 놈. 이 먹이사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혹시 느낌이 안 오시나요? 활용과 성과가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지향점 학습적인 목표는 통합지식으로서 공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의 길이 있고요. 토르는 토르의 길이 있어요. 헐크는 헐크의 길이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만나죠? 엔드게임에서 만나서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언맨이 죽긴 하지만 죄송해요. 이거 스포를. 헐크의 길과 헐크 보면 또 헐크의 그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아이언맨을 보면 또 아이언맨의 스토리에서 뭐 저들이 어떻게 만나지? 하는데 어벤져스에서 만나서 그렇게 서로 잘 돕고 목표를 달성하죠. 엔드게임이에요. 그게. 활용과 성과는 좌총용 500고 호랑이와 용이지만 만나는 지점, 지향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들이 모를 수 있죠. 그거는. 네. 자, 우리 활용 자랑을 했으니 성과 자랑도 좀 해볼까요? 네. 성과에서는 네, 굉장히 그냥 아주 딱딱한 얘기들이겠지만 성과 학습의 목표는 노골적입니다. 굉장히. 내신과 입시죠. 내신은 기초 지식을 다져야 되고요. 패턴 훈련을 합니다. 혹시 패턴의 사전적 뜻이 뭔지 아세요? 반복적 양상이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적 양상이란 지겨운데 반복해서 훈련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100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잔소리. 어머니들 제가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광주의 시험이 쉬워서도이긴 하지만 선생님 그거 하나 틀려가지고 100점 못 맞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신경질이 확 나. 100점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100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실수.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100문제를 풀고 200문제를 풀어도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100점이 쉽지 않다는 걸 좀 인정해주세요. 100점 맞으면 정말 그 아이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아이고요. 100점을 뭐 막 하나를 틀렸다? 그래도 칭찬받아야 돼요. 걔는 열심히 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목적은 100점입니다. 네. 입시.
그러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100점 못 맞으면 우리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같이 물 끓자. 막 이러거든요. 네. 입시. 응용훈련 통합지식. 네. 아까 활용해서 봤던 단어 나오죠. 통합지식. 왜 그러냐 하면 입시에서 만나는 도피나 여러 가지 것들은 지식이 없으면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용훈련 필요하고요. 이것의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 또 우리 또 고상하지 않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그림들. 군산 문화회관처럼 보이는 것들 이거잖아요. 네. 나사처럼 마무리가 들어가죠. 기초는 탄탄해야 되고 과정은 정확해야 되며 결과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근데 어머님들 보시기엔 이게 표현처럼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뼈저려요. 기초가 부실했을 때 그 아이를 과정으로 이끄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과정이 정확하다? 이런 거예요. 요렇게 숙제를 냈는데 숙제 해봤어? 네. 알았어. 기분 좋았어. 진도 나가자. 이거는 정확한 과정이 아니죠. 숙제 해왔어? 펴. 너 10페이지 풀었는데 왜 20분째 20페이지 풀었어? 왜 그래? 일어나. 너 이무식이 이거 지금 설마 고의의 뜻을 몰라서 고의의 뜻을 적었어? 너 누구 속이려고 그래? 일어나. 너 왜 단어 찾아오고 문제 안 풀어서? 일어나. 정확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그걸 고치고 발전하게 돼요. 과정이 정확한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야 뭐가 나올까요? 실수 없는 결과. 엄마들 앞에서는 어머니 100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97점 너무 잘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애들 앞에서 뭐라 할까요? 실수하면 안 돼. 100점 꼭 맞아야 돼. 너랑 나랑 이렇게 고생한 게 있는데 네가 감히 절반은 내 점수인데 네가 감히 100점을 못 맞아?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내 주성이가 생기게 100점 맞을게요 이러면서 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긴장해야 되거든요. 성과학습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구하시고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죠. 문법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희 때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또 하나 또 이렇게 테스트 들어갈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I like a boy who has blue eyes. 갑자기 얼굴에 흥미가 뚝 떨어지셨나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볼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걸 거예요. like, boy, blue eyes.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체스에서 막 문법을 뭐 예를 들면 모르고 뭐 그냥 그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만약에 익숙한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 남자 좋아해. 누가 파란 눈 가졌어? 다른 데 있잖아. 나 그 남자 좋아해. 파란 눈 가진 게 누구야? 이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스토리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네가 블루 아이즈를 안다는 게 너무 기특해.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문법 시간에 해석 좀 해볼래? 나는 남자애를 좋아해. 누가 파란 눈 가졌냐? 그러면은 너 일어나 나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 후는 기억 더듬어 봅시다. 이것은 의문사가 아니라 후부터 끝까지 문장을 데리고면서 보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소년은 소년인데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시험으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후를 막 5개를 써주고 자, 이 중에서 다른 후를 골라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처럼 네가 블루 아이즈 아닌 것도 난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기특해.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 블루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해석 가능하신가요 혹시? 왜 이러세요? 우리 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왜 이래요?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요? 너 행복해 보인다. 이 소리죠. 네. 어머님도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까 문장 볼 때는 되게 남떨어지 떨어지니까 대표적이라 지금 막 이 정도는 자, you look happily 하면은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happy가 부사로 행복하게니까 말이 되죠. 행복하게 보인다. 무슨 소리예요? 틀렸어요. 지금 충격에 도가니에 빠지신 분들 계세요. 뭐야?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받은 교육은 뭐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의 진실은 요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말로 틀렸어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가 아니고 뭐죠 이거? 너는 행복한 보인다예요. 어머, 이게 왜 틀렸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이걸로 내죠. 이건 틀려 보이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요? 듣고 싶으세요? 이 자리는 주어인 이유를 설명하는 주격보호 자리이므로 주격보호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을 수 있지만은 부사는 때려 죽여도 못 들어온다. 부사 들어올 것 같으면 형용사 써요.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리고 이걸 좀 더 나가면 이 형식 이러고 배워요. 우리 아들 이번에 프리랜스 특강 들어가죠? 배우게 될 거예요. 품사와 문장 구조. 아이고, 그쵸. 아이고는 내가 간다. 이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 지향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애들이 문법을 배우는 게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한테 너 나는 소년을 좋아해. 걔 누가 파란 눈 가졌어요. 잠깐만. 관계대명사 모르는 거야 지금 너? 이러는 애가 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겠죠. 저희가 쳤을 때 문법을 안 가르치는 이유 블루 아이즈를 아는 너는 훌륭한 애야. 일단 와. 우리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법은 지금 시작하신 게 맞아요. 저희가 다 알아요. 어머님들 급한 마음.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적절할 때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법은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게 보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이형식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부사가 안 돼. 왜 형용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논리와 법칙을 배우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암기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문법은 왜 틀렸는지 이유까지 이쑤시개로 딸기씨 빼듯이 해요. 그래서 약간 저 영어 선생님들이 약간 그래서 이렇게 강박증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충격의 또 어떤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답 노트. 애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이걸 하는 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머님들, 이전에 실패했던 연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님들이 이런 말이야. 오답노트는 뭐냐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었을 때 틀리고 새로운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이거를 정리를 해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실수 보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여기다 설명시킨 게 뭐예요? 자, 네가 썼던 틀린 답을 써. 자, 네가 알게 된 정답을 써. 자, 네가 실수한 지점은 어디지? 네가 그러면은 배워서 이게 교정된 부분은 어디지? 써와.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써와요. 얼레벌레. 어떡하죠? 내가 이랬구나. 선생님 정문은 어떡하죠? 잘할게요. 굿. 이렇게 찍어주죠. 오답 못해요. 이거를 어머님들 지금까지 편하셨어요. 왜 저희 문법 안 해줘요? 이제 매주 보실 거예요. 이거를. 엄마 도장 받아오라 하거든요. 이제는 문법 지긋지긋하실걸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보죠. 이것도 자, 답 써. 어머, 답 맞았네. 뒷걸음질시다가 소 잡는 경우가 맞나요?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죠. 네, 소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쥐를 잡을 경우가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답을 쓰는 동시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라고 해요. 네가 근거를 쓰라는 게 단편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문제를 쓸 때 네 머리에 지나갔던 지식들을 메모해. 그래서 저희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답만 딸랑딸랑 썼는데 답만 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내가 어머 이유를 안 썼네? 딸랑딸랑 틀리게서 빵점이에요. 오답노트를 20번 5개를 다 해왔어요. 선생님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 나는 이유 쓰라고 100만 번 말했는데. 그럼 애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답이 맞았는데 이유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틀리게 해요. 자,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니 어찌 과정의 정확성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훈련이 되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빛을 발해요. 제가 진짜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 훈련이 잘 된 애들은 그 내신 대비 교재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면 이렇게 지문이 박스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하얗지 않아요. 이 글을 읽고 내용이 틀린 거 찾아라면 애들이 그 1, 2, 3, 4, 5를 다 줄을 놓고 1번, 2번, 3번, 5번 얘는 이래서 말장난을 이렇게 했고 문제집이 답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어쩔 때는 그걸 보잖아요. 개인적으로 욕심 들었어요. 이거 원래 빼돌려서 채권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못한 건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가르치면 어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하세요, 어머님들. 이제 지겹다고 할 거예요. 문법! 막 이러실 거예요. 자, 성과학습. 사실은 성과의 꽃은 독해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라는 것으로 다 함축이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지부진하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저한테 뭐라, 선생님 전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기초 문법학부터 과외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법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케찹을 만들 때 토마토를 넣고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잖아요. 그게 없으면 케첩이 나오나요? 하지만 이거를 끓여내면 토마토가 보이나요? 소금이 보이나요? 문법은 토마토와 소금과 설탕 같은 거예요. 형태가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녹아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문법은 자세하게 시작해서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다 독해라는 것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사실 모든 성과의 꽃은 독해입니다. 독해. 네, 형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유형학습이 단계별로 들어가고요. 주요 배경 지식 설명 들어갑니다. 독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고등부에서 실력이 좀 힘든 아이들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해석도 안 돼요. 없어요, 어머님들.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글의 흐름 구조 분석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아무리 잘 읽어내도 답이 틀리면 꽝인 거예요. 제가 백날천날 얘기하는 거 의미 없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이 현장 수업이거든요. 3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배우는 마음으로 보세요. 저희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86번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첫 단어에 표준어분이 안에 표준어 뜻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 해석 구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알고 있어보다 혹은 조용해. 근데 어디는 알고 수 있죠. 또 알고 있고 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 the pupil of your eye is the little black spot in the center of the color circle. 입니다. 자, 너의 눈에 공고 혹은 눈, 공자는 어떤 곳이에요? 검은색 점이에요. 누구나 우리 색이 있는 원 가운데 있는 즉 색이 있는 원이 뭐라 그랬지? 홍채. 이 친구가 구조를 알지만 알지만 걸 바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유예요. 여기서 대승 보이실 수 있을까? 진짜 위치가 아닌 이유는 위치는 단계 개명사죠. 개명사 뒤에 누가 없어야 돼?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유가 주어죠. 불리기 뭐요? 네? 아니다. 목적어 해결 필요 없어. 지금 얘는 지금 몇 형식? 이 형식으로 완벽한 관계부사인 아이와 생각은? 들리. 될? 자, 괜찮아요. 자, 역시나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첫 문장을 기준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1번, 2번의 내용은 뭡니까? 홍채의 떡하니. 역시나 눈에 대한 3번 내용은 뭡니까? 눈을 깜빡이는 이유예요. 근데 이건 좀 구조적 설명이 아니라 오늘 답이 틀렸어요. 정말 지금 왜? 뒤에 다른 이유가 나오면 이야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번 내용에 다시 문제에 무슨 내용? 구조적인 문제로 나가게 된다면 3번 하기 틀리겠죠. 그래서 4번도 뭐에 대한 내용이죠? 홍채가
뭡니까? 홍채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 첫 문장에서 동공으로 시작하는 문제 구조 문제가 홍채로 이어지게 되고 1번, 2번, 4번 되고 홍채가 반대하는데 갑자기 돌아간다? 눈을 깜빡거려. 이유가 때문에 선거를 말합니다. 입니다. 자, 샘플을 저렇게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독해는 지금 보면 거의 종합예술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여기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요. 성과와 활용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독해와 문법이 다른 것 같지만 독해 안에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구조를 설명하고 심지어는 문법까지 집어내고 나중 결국은 내용을 다 분석하고 이제 정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수업을 하게 돼요. 체스에서 받는 수업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런 수업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문법과 독해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두 파트가 있죠. 어휘와 듣기죠. 어휘. 단어 시험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머님들 예상해 가세요. 사실상 수업이나 과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단어예요. 왠지 아세요? 수업과 과제는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미션이라면 단어는 매일 학습이거든요. 이걸로 맨날 애들하고 지지고 보고 싸우고 저도 집에 가서 저희 식구들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단어만 없으면 영어 선생님 할 만한가요? 그 소리를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외우냐 안 하느냐 가지고 매일같이 전화통을 붙잡고 오늘 왜 시험 안 갔어 너 오늘 시험 왜 또 페일이야 어떻게 선생님이 무릎 꿇는 동영상 보내주면 공부할래? 막 이런 거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막 통과하면은 막 남북 통일된 것처럼 막 얼싸 잘했다 내가 하나 띄워줄게 DT 까자 막 이러면서 서로 좋아하고 또 페일 되면은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그러면 울고 서로 이것만 없으면 과정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이러고 지지고 먹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4만 개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들 지금 계산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4만 개. 자, 중학교 3년까지가 됐어. 6개월 됐고 1, 2, 3년에서 4만 개 나누기 3이면 요만큼이면 한 달을 나오면 요만큼. 근데 어머니들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뭐죠? 오늘 20개 단어 시험 본 애한테 내일 모레 시험 보면은 통과를 할까요? 3개 정도 기억해도 될 거 아주 훌륭한 걸걸요? 아이들 머릿속에 4만 개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4만 개가 남아야 돼요. 그럼 아마 400만 개가 들어갔다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만만한 학원은 그 싸움을 안 해요. 저 옛날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타 학원에서 온 아이가 정상 너무 빡세요. 짜증나요. 다니기 싫어요. 다른 것 때문에 진짜 짜증나요. 알았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게 그렇게 짜증나? 옛날에는 셔틀버스 타고 한 번 가면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내가 가가지고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었다고요. 뭐라고? 부패야?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이들 거스르지 말고 어머님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어휘 가지고 들들 볶지 않는 거. 근데 뭐 아시잖아요. 저희는 이거로 어마무지하게 들들 볶습니다. 왜요? 4만 개가 남아야 되거든요. 동참해주세요, 어머님들.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님 중에서 정말 스마트한 분이 계세요. 스마트하다는 뭐냐면 애들 앞에서 바보인 척을 하세요. 단어 가지고 막 애가 집에 가서 막 징징을 나 진짜 짜증나 못 때리겠어. 정말 내가 진짜 왜? 그러면 단어 진짜 다니면 막 정말 짜증.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엄마 나 이거 진짜 그만두면 안 돼? 단어 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선생님하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애가 저를 떠올리면서 아니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저랑 얘기할 땐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러잖아요. 근데 애한테 엄마는 잘 모르겠어. 너 애랑 얘기해봐. 엄청 똑똑하신 분인 거예요.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애들이 그런 문제로 막 징징거리면 나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해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3학기를 집어넣고야 말겠습니다. 지겹죠? 반복, 체크, 개별관리. 반복해서 봐요. 시험 통과할 때까지. 체크합니다. 저희 시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들 단어 시트 보면요. 약간 강박증과 편집증자가 만든 것 같이럼 다 일일이 기록해요. 얘가 몇 번 DT를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빼박이에요. 얘기할 때 잠깐만 13일 6시 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네? 네?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전화기를 매번 들죠. 매일 협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있어요. 우리 보내면 잘할 수 있어요. 네가 이거를 통과하면 내가 이걸 떼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내 강사직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면 그거를 통과를 하면 축제 분위기로 자 너는 모든 디표서 새 출발.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아이가 잘하던 애가 슬럼프다 그러면 잠깐 DT 쉬어. 그냥 좀 봐줄게. 너한테 휴식 필요해. 근데 그래도 기본은 내가 안 외우는 건 안 돼. 네 선생님. 기다려주고 다시 또 시작. 이런 게 거의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이거가 되면 다 돼요. 영어는. 듣기. 여기 지금 채서님들 앉아 계시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 모든 레벨 막론하고 체스를 거친 아이들이 가장 문제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듣기. 아래 레벨이든 상위 레벨이든 듣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이러면서 다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똑같아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잘만 유지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수능 듣기는 어떤 거냐면 지나간 추억을 돌이키면서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하고 풀어도 다 100점이 나올 거예요. 들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는 또 하나의 희소식은 수능 듣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인 인증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래서 가장 유지 관리가 편하고요. 뭐만 하면 되냐? 반복 학습만 하면 됩니다. 최수 어머님들은 정말 선택 잘하신 거예요. 듣기만큼은 보장돼 있을 거예요. 자, 광주 경환 에이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활용성과 담당을 철저히 이어분리합니다. 저희는 이 얘기하면 저 잘릴지도 모르지만 그냥 할게요. 본원에서 내려와서 전혜림 나가 이럴 수도 있지만 본원에서는 활용 선생님이 성과를 가르치기도 한대요. 저 그 얘기 이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절대로 이렇게 지향점을 갖다도 섞일 수는 없는 수업이거든요. 이게 진행이 돼요. 저희는 무조건 분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입시 전문 첨가가 있고요. 체스에서는 바이링걸 선생님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선생님들이 왜 원어민 선생님을 저희가 쓰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학습에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은 절대로 안 돼요. 담임제예요. 섹터별 전문 강사가 들어가고요. 담임 선생님이 주로 이제 문법 선생님을 하시게 되고요. 담임제라는 것은 어떤 이론점이 있느냐 이런 거죠. 관리가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해 시간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제 시간엔 애들이 정말 눈도 안 깜빡거려요. 막 이러고 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독해 시간에 저한테 막 선생님 저기 다음 질문 뭐예요? 막 이러고 수업을 하면 이제 독해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담임이시죠? 김땡땡이가 오늘 허리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엎드려서 수업을 그렇게 하더군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아주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야 허리 없어졌어? 네? 너 엎드려서 수업했다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담임이잖아. 난 다 알아. 모든 책임과 관리가 저희한테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도 저희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담임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가 안 되면 책임이 분산돼서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요. 20명의 강사진이 있고요. 영어 종합 학교입니다. 이제는 저희는. 성과는 문법, 독해, 어휘, 듣기가 분할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고요. 활용은 100% 영어 수업에 listening, discussion, debate, writing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자, 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에이스 너무 빡세다는데 우리 아이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가장 모순된 상담을 들을 때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80개를 외워요? 저는 우리 그렇게 짓눌리게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의 행복이 중요해요. 예, 맞아요. 아이는 행복해야 되죠. 어머니 그러면 대학교나 이런 곳에는 그냥 큰 뜻 없고 그냥 네?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순 아니에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습니까? 빡셀 수밖에 없죠. 현실이 아까 그 거친 파도인데 시스루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시각이라도 입혀야죠 아이들한테.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따라 수익 조절 들어갑니다. 아까 단어 얘기할 때 들으셨죠? 무작위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가장 제가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애들 이렇게 많은 애 중에 우리 애가 한 명인가 보지 뭐. 아니요. 저희는 그 애가 저희한테 학원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이 반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반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다 학원이에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합니다. 룰도 중요하죠. 원칙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들. 재미로 하는 영어 체스에서 하셨죠. 이제는 동기부여 마인드 교육편에서 근성 근력 키우셔야 돼요. 어려운 현실인데 말랑말랑 살랑살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도 잘하고 커야죠. 고기를 낚는 거 되게 뻔한 예인데 고기를 낚으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오늘 8중만한 잉어를 잡을 거야. 딱 기다려. 그리고 연못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잉어가 물리나요? 손가락 담그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죠. 낚싯대를 사야죠.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낚싯대를 들였다가 한 5분 기다렸는데 안 물어요. 여기 아닌가 봐. 저희 가서 또 들이우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애들을 학원을 3개월을 보내시고 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가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이러면서 아이나 어머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맨날 돌아다니시면서 그 학원에 1단계밖에 접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학원들이. 아까처럼 저희처럼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안에서 견디세요. 제가 여기서 고등부까지 했던 선생이거든요. 정말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힘든 기간도 오고 좋은 기간도 와요. 근데 그 아이들에서 그건 뭐냐면 좋은 기간이 왔다고 풀어지지도 않고요. 나쁜 기간이 왔다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전하더라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힘들 거예요, 아이들. 체력 중요합니다. 6학년에서 우리 이제 중학교 지나가는데 3월달에 제가 어머니들한테 꼭 당부하는 거, 고3에서 고1 때 꼭 당부하는 거, 특히 여자애들 보약 좀 한제 해주세요 그래요. 힘들거든요. 보약 준비하세요, 어머님들. 네. 체력 있어야 돼요. 고등부 가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밀리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네. 빡세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다 생각하고 봐가면서 아이들을 위주로 저희는 빡세게 합니다. 문법이 약하다? 아까 그걸 보시고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시작은 중등부터 맞고요. 요건 제가 좀 자랑할게요. 본업 문법 라인으로 1, 4학년 단계를 준수한다. 이게 뭐냐면 저도 다른 학원 옛날에 동네 학원도 다녀봤어요. 동네 학원은 어떤지 아세요? 교재 선정할 때 문법책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 책 끝났고 시중교재 셀프를 들어온 것 중에서 자 어느 게 좋지? 이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본연에서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높은 반이라고 해서 다른 책을 하고 낮은 반이라고 해서 다른 책을 하지 않아요. 모든 레벨 상관없이 문법은 딱 한 번으로 통일이에요. 문법만큼은 실력 차이가 아니라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믿어주세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가져오는 노트 시험 보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작 레벨이 끝 레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급과 월반은 발전이에요. 시작 레벨이 B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VA까지 가는 아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저희가 애들이 1000명에 가깝기 때문에 그 가뭄에 콩이
많긴 해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저희 반에 3명이나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성취도에 따른 진급과 월반을 저희가 판단하고 고민합니다. 어머님들 제가 또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를 너무 가치평가를 낮게 해서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를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님들,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어머니고 아버지시지만은 학원에서는 저희가 엄마고 아빠예요. 제가 어쩔 때는 그래요. 야, 너 혼자 큰다고 생각하지 마.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지? 엄마 아빠보다 솔직히 네가 나를 보는 시간이 더 길어. 내가 엄마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두고 얘는 그냥 얘 내려. 얘 올려. 이렇게 안 하죠. 저희 진급회의 하잖아요. 2시간이 기본이에요. 선생님들 모여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진급과 월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성의 없이 생각하면 뭘까요? 점수겠죠. 이거는 대회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8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 다 월반 대상자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 보는 건 이제 점수를 치우고 가요. 하나 A라는 아이는 85점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단어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선생님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의 어필을 많이 하는 애예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85가 나왔어요. 근데 단어도 안 해. 못하는 건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어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이렇게 눈치 봐서 도망가. 이런 아이들에서 똑같은 점수라도 A한테 기회를 줘요. 심지어 그 아이가 85가 아니라 80이라도 80을 올려요. 저희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무자르 듯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아이의 성취도, 또 아이의 근성,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2시간 이상을 회의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건 믿어주셔야 돼요, 어머니. 이거는 감히 말한 건데 어머님들의 판단보다 저희들의 판단이 훨씬 옳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애들 시험 보잖아요. 네, 인풋이 없는 환경에서 아웃풋내는 것은 억울 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용량이 10인데 3밖에 들어가지 않는 환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용량이 10인데 엄마 욕심에 선생 욕심에 30을 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용량이 10일 때 가장 좋은 건 12 정도를 주면 돼요. 이걸 저희가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머니 신뢰하고 함께 상의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시간을 좀 가질게요.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정상의 최상위 광주경환 에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저도 저 신현리 살거든요. 광주 사람인데 솔직히 저희 그냥 광주 사람끼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기도 광주가 교육 특구인가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전 너무 그게 자존심 상해요. 근데 광주가 교육 특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적을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송파, 분당, 대치를 포함한 전국구의 실적이에요. 자, 왼쪽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저희 매달 모의고사 본다고 했잖아요. 본원 모의고사가 전국에 있는 정상어학원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최고난도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이때 난리 났었어요. 학원에 전화에 불났었어요. 애들 점수가 20점씩 떨어졌었거든요. 애들이 막 사색이 됐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 잠깐 있어봐.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고 엄마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때 전국 정상어학원에서 시험을 몇만 명이 봤는데 최고난도 모의고사였는데 전국에서 만점자 100점이 3명이 나왔는데 그중 2명이 저희 학원이었어요. 잘난 척 좀 할까요? 제 담임반이었어요.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죠. 저는 그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국 분지를 저는 그때 저도 확인을 했죠.
지난 5월달 모의고사입니다. 본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모의고사 무슨 프로그램이 막 물어보다 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모의고사 본원 모의고사거든요. 다 저번 달도 100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희 분원에서 5명인가 6명, 고등 포함해서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응대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뭘 그런 걸 네,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실 거예요. 중요 토플 봤거든요.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 1학년 아이들 봤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들도 가졌던 걸로 알고 저희 중등부는 그냥 한번 봐봐. 저 공부한 빨리 있는데 봐. 준비도 안 시키고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들여보내고 나서 이거 시험 잘못 보면 이거 애들 낙심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평균이 900점 만점이거든요. 평균 750이 나왔어요. 평균이 최고 득점자가 아니라. 그리고 한 녀석은 상위 0%. 상위 0%가 뭔지 아세요? 얘랑 비교할 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토플 센터잖아요. 이 토플을 본 애들 중에서 비교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정도로 훌륭했던 거야? 반어요. 그렇죠. 저희는 하던 대로 특별 대우 없이 저희가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안전하세요. 이 안에 있으신 게 안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지를 남들이 얘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국 정상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대치, 송파, 분당 죄송한데 다 일해봤어요. 근데 저는 저희 학원에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체력이 좀 딸려서 사실은 작년에 8월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넉 달 동안 쉬고 고민하지 않고 저희 학원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다른 학원 갈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뒷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송파, 분당, 수지, 배치 다 해봤는데 여기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래도 정말 갈 길을 가게 해주는 데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어머님들의 판단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향후 일정 알려드릴게요. 7월에 프리에이스 진급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에이스 반배정을 위한 최스 기준표로 진행이 되고 에이스의 평가로 진행이 되고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들은 머티리얼 같은 것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인터뷰장에 가보면 그 최선을 다한 아이, 안 한 아이가 대답 여부의 유창성을 떠나서 딱 보여요. 선생 눈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점수예요. 그것도 8월 달에는 프리에이스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품사, 문장의 구조, 아까 말했던 율록 해피디가 아니라 율록 해피인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프리에이스 특강으로 에이스 커리큘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9월에는 이제 프리에이스로 진급이 하게 되겠죠. 어머님들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에이스하고 프리에이스라는 단어를 봤을 때 프리는 프리가 붙었으니까 약간 영화로 따지면 시사회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게 0.5단계고 이게 1단계가 아니고요.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시사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냥 좀 위에 조금 쉬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아니에요. 12월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6학년들이 다 올라가서 공부하는 때예요. 먼저 시작한 게 저희한테는 1단계예요. 에이스 진급시험 보게 됩니다. 레벨 진단을 정규 편성으로 에이스 시험에서 보게 되고요. 진급 시험이 한 번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 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2월에는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에이스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거를 썼다가 이렇게 지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에이스 12월에 진급할 때는 다른 모든 학원은 다 예비 중1이라고 현수막을 걸을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중1이에요. 무슨 예비예요? 예비는 9월달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남들 예비할 때 우리는 본 그라운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겹게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크리티컬 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쉽지 않은 단어인데 임계량이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뜻은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 제일 좋은 예는 물 끓이는 거예요. 요즘은 정수기가 다 들어서 물 많이들 안 끓여 드시죠? 네. 물을 끓일 때 주전자 이만한 것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일 때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끓을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끓지는 않고 기포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죠. 물이 바글바글 끓는 온도 정도는 우리 서로 알지 않나요? 몇 도죠? 100도잖아요. 물이 바글바글 쓰는 그 100도가 바로 임계량이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물이 끓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학습과 너무 맞아 떨어져요. 0도가 100도가 되는 일은 없어요. 0도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되고 그리고 100에 이르는 거거든요. 임계량이란 0부터 99까지고 100이 되는 순간을 기다릴 때는 되게 지루한 싸움이에요. 어머님들은 어머님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60도예요. 근데 어머니가 불을 끄세요.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러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98도예요. 기포가 올라오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러다가 터질 것 같아요. 불을 꺼요. 임계량이란 그 온도를 견뎌야 돼요. 내가 몇 도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는 60도고 저 지금 90도래. 의미 없어요. 저희한테는 60이나 90이나 똑같아요. 100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포텐이 터지는 걸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가던 아이가 이렇게 곡선을 가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슬럼프인가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여요. 슬럼프인지 아닌지. 걔는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어.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방정 떨지 마. 입방정 떨지 마. 선생님, 근데 저 혹시 이거 저 아닌 거 아닐까요? 야, 이씨. 태태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그런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일정 기간 완만한 곡선을 가다가 우리 상식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애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얘한테는 그게 끓는 점이었던 거예요. 98, 99, 100이었던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애가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얻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요. 영어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아이들은 수학, 심지어는 연애 이런 것도 다 그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아이들이 자신의 양을 채우는 거를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현장에서는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불 뗄 거예요. 말리지 마시고요.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터질 것 같다고 여기다 물 붓는 짓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뜨거워도 내 새끼를 태워 죽이진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라. 저희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선생으로서 그냥 정상어학원 팀장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아까 그 바다에서 애들 배 태워서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의 이제 고등은 아니고 중등부 선생님들의 비애가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의 과정을 만들어주면 결과를 같이 보지는 못해요.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더덥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거를 훈장이라고 여겨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요즘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세상이 너무 험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키우는 게 과연 옳을까?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어떤 고뇌가 좀 있어요. 지금 바깥이 제가 보기에는요,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우산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비바람을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산 하나 쥐어주고 내보내는 꼴인데, 기왕이면 우산 하나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비를 입혀서 여기까지 잠그게 하고 나가. 비는 덜 맞겠지 이러면 나가. 이래야 되는 입장같이 느껴져요. 어머님들 마음, 선생님들 마음 다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니들이 학원 선생님인가 보면 학원 선생님이겠지. 아니요. 집에 있는 저희들 새끼들보다도 얘네들은 더 저희를 케어를 합니다. 집에 있는 저희 새끼들은 누군가한테 또 맡기죠. 그거를 알아주시고 믿어주셔야 이거를 같이 이뤄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걸고 말씀드릴게요. 제 신앙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선생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